안녕하세요. 우리는 현재 매우 불공정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데 게다가 불공정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특히나 2030 같은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현실에 많이 분노하고 또 목소리를 내죠. 예, 그게 더 맞는 얘기고요. 예. 뭐 물려받은 금수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는 삶이 되게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괜찮을 수 있겠지만 흑수저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죠. 예. 금수저들은 200억으로 수천억을 부리는 마법을 만들어내죠. 배임행령이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재벌 총수로 SNS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여유를 부리며 살죠. 누군가는 정신없이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하고 바삐 움직이며 빡빡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또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배만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한민국 재벌가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제재받지 않는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재벌 총수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 세상에 있는 사람인 걸로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스럽죠. 그저 이제 저 같은 되게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죠. 그냥 내 처지 내 상황이 더 박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에 신경 쓰기에 좀 급급합니다. 조금 씁쓸하죠. 예. 세습 사회에서 누군가는 여유를 부리고 누군가는 발에 땀 나도록 움직여도 배를 줄여야 되고 허덕이면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좀 뭔가 돌파하고 있으면 좋겠고 좀 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나 해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요. 근데 우리가 그래 바라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일은 그런 이제 희망찬 일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대령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되게 고통받는 약자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200만 원 줄 테니까 은행 카드 만들어 가지고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들 이용해 가지고 수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빚지게 만듭니다. 나쁜 놈들이죠. 저기 뭐야 되게 못 사는 동네에 되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자기네 회사 세금을 대납해 주면은 수수료로 10% 챙겨주겠다 이런 사기 쳐가지고 1억 2억 몇 억을 빚지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이죠. 20대 30대 연애 한 번 못 해본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데이트하자며 애인하자며 얘기해놓고 상가 데려가서 상가 투자하라고 1억 2억 3억 빚지게 만들고 그런 일이 최근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믿고 함부로 친하게 지냈다가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틀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죠. 욕이 너무 많죠. 언론에 TV에 책 저자로 나온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대려 앞장서서 국민들을 유혹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서 도장짓게 만듭니다. 사회가 일상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1인 고독사 하는 그 청년들이 늘어나고 중장년이 늘어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서울 도심에는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숨죽이며 밥을 굶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은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은행 지점들은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뭡니까? 정치인들은 권력 잡겠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언론 뉴스는 다 자극적인 뉴스들밖에 없고, 지겹죠. 답답하죠. 짜증이 나죠. 미국은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겠다, 어쩌겠다, 뭐 계속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로 이제 간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휘둘리는 한국 경제고요. 이번 주는 구정 명절을 앞둔 이제 한 주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연준 회의한다고 하고, 뭐 애플 뭐 실적 발표하고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번 주에는 그 미 연준의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뭐 금리가 됐건 시중금리가 됐건 아니면 주가가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환율이 됐건 다 아마 출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 방어, 환율 방어에 아마 현재 당국이 주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지금은 방어가 된다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고 환율은 오를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건 뭐 시중에 돈 빌리는 그 부담이 더 커지고 대출 안 해주고, 다주택, 다중채무자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가격 조정이 더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한 타격을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물가까지 계속 올라서 지금 뭐 호주산 그 소고기 가격도 뭐 비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비단 호주산뿐만이 아니라 뭐 축산 관련해서 원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축산도 오르고요, 뭐 과자도 오르고 커피도 오르고 뭐 세탁 세제도 오르고, 뭐 한동안은 뭐 아예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대려도 이득이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제가 어떤 상품에 대한 시세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재산정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뭐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분기에 7%였다고 해서 되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에 뭐 딸기 먹기가 겁나잖아요. 딸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딸기만 올랐습니까? 다른 뭐 과일이든 뭐 채소든 다 마찬가지죠. 되게 힘들고 어렵죠. 수입은 뻔한데, 소득은 뻔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점점 더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집값이 5억 올랐습니다, 7억 올랐습니다, 언론에 떠들어댈 때만 해도 나라가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뭐 10대 뭐 경제 순위 뭐 10위인 나라 이러니까 되게 탄탄하고 되게 건전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한국이 되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죠. 되게 약하죠. 경제적인 약자들은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되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뭐 시시비비를 뭐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미 지금 이제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되게 안 좋죠.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지금도 뭐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전국 집값이 0.28% 상승이래요. 20개월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90% 넘게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이 뭐 겁나서 뭐 먹고 살겠나 싶은 거죠.
뭐 야채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풋고추가 2배 오르고 깻잎이 21% 오르고 상추 가격이 90% 올랐다 그러는데, 뭐, 뭐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그 서민들의 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예. 괜찮은가? 우리 살 수 있나 제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기준금리 올라가지고 뭐 연끌족들 뭐 1인당 연 이자가 뭐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이 어떻게 봐야 되죠? 대출 이자 오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식당 물가 오르고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겁이 되게 많이 나죠. 연초부터 물가 계속 오른다 그러는데 이게 연초로만 끝날려나 아니면 올해 내내 그럴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올해 내내 가격 아마 오를 것 같은 거죠. 올해 내내 가격 오를 것 같고, 네. 가격만 오르냐? 아니죠. 일자리 더 줄어들고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더 힘들어지고 더 충격이고. 근데 뭐 언론 뉴스 보면은 작년에 수출이 사상 최대였고 세계 무역 순위 8위였다고 되게 성적표가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뭐죠? 그냥 거짓말 같고 남 얘기 같고 진짜 안 믿기죠. 저렇게 좋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물가 폭등, 부동산 폭등, 어? 각종 자산시장의 거품 최대. 뭐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이커머스 이제 온라인 이제 유통에 있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요. 가격이 너무 올라요. 네. 제가 이제 축산 관련해 가지고 행사 상품들을 좀 안 본 지가 몇 달 됐는데요. 축산 그 업체랑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작년 이맘때죠. 그 이제 구정 앞두고 제가 LA 갈비 1kg를 17,900원, 18,900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신분이 한 만원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품조차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선물 세트 이제 케이스에 넣으면 그거 뭐 5만원, 6만원에 팔 수 있으니까 안 끄집어 내놓는 것도 있겠지만, 뭐 가격이 감당이 안 돼서 뭐 예전만큼 수요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축산업체들도. 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물류망이 이제 붕괴가 돼서 그렇다. 뭐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렇다. 뭐 안 좋은 얘기들은 계속 늘어나고 나아질 힘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말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금을 쥐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은 되게 답답한 거죠. 막막한 거죠. 뭐 희망이나 기대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조금 잘못 삐끗해가지고 움직이면 다 사기당하고 다 손해보고 다 뒤집어지니까 또 겁나서 뭐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지금 최대한 복지부동하고 최대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둘러보면서 최대한 내 안위를 내 자신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제일 먼저 추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드는 거죠. 뭐 이제 어떻게든 뭐 허세나 뭐 그동안에 뭐 낭비했던 거 크게 뭐 욕심부리며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더 절약이나 더 검소함을 강요받는 것 같죠. 요구받는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빡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생시옥이 열릴 것 같으니까 잘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요. 예. 상실감, 답답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시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신건강 잘 챙기시고 육체적인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시기를, 그리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이겨내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허리띠 좀 풀고 좀 여유 부릴 날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